평생 인간관계 망치는 치명적 실수. 정주영 회장이 깨달은 8가지 지혜로 지금 당장 바꾸지 않으면 후회합니다. 빈손으로 시작해 세계적인 기업 현대그룹을 일군 정주영 회장. 그의 성공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사업 수완이나 도전 정신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가 평생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바로 인간관계였습니다. 오늘은 정주영 회장이 평생의 경험을 통해 깨달은 인간관계의 지혜 8가지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말 대신 행동으로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쓸데없는 논쟁으로 상대의 자존심을 짓밟지 않는 것을 평생의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아직 이름 없는 정비공이었을 때의 일을 자주 회상했습니다. 어느 날 큰 공장에서 자동차 수리를 맡았는데 선배 기술자가 그의 방법을 보고 비웃으며 잘못됐다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습니다. 그때 젊은 정주영은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말다툼을 하는 대신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신 그는 묵묵히 자신의 방식대로 수리를 완벽하게 끝냈습니다. 며칠 후 그 선배가 같은 방식으로 수리했던 차가 다시 고장나서 돌아왔지만 정주영이 고친 차는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공장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 변명도, 한마디 자랑도 하지 않았지만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주었던 것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로 상대를 이기면 그 순간의 승리는 얻을지 몰라도 상대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어 평생의 적을 만든다고 말입니다. 반면 행동으로 증명하면 상대방이 스스로 인정하게 되고 그것이 진정한 신뢰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현대건설 초창기, 한 프로젝트를 놓고 경쟁사와 입찰 경쟁이 있었습니다. 경쟁사 사장이 공개석상에서 현대는 경험도 없고 기술도 부족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정주영 회장에게 반박하라고 했지만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프로젝트를 따낸 후 예정보다 빨리 그리고 더 완벽하게 완공했습니다. 그 결과 다음 프로젝트는 별다른 경쟁 없이 현대에게 돌아왔습니다. 말로 반박했다면 그저 진흙탕 싸움이 되었겠지만 행동으로 증명하니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정주영 회장이 평생 지킨 첫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말은 일시적이지만 행동은 영원하다는 것. 그리고 상대의 자존심을 지켜주면서도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 쓸데없는 논쟁을 합니까? SNS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가족 간에도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말싸움을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승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관계를 망치는 것뿐입니다. 정주영 회장의 지혜는 여기에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말로 따지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대의 자존심을 지켜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말로 얻은 승리는 금세 사라지지만 신뢰로 얻은 승리는 평생 지속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정주영 회장의 두 번째 인간관계 원칙은 겸손과 경청이었습니다. 그는 겸손을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이야기를 들을 귀를 여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겸손을 착각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작게 행동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에게 겸손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겸손은 자신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였습니다. 현대그룹이 이미 거대한 기업으로 성장한 후에도 정주영 회장은 회장 전용 식당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구내식당에서 일반 직원들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젊은 엔지니어들, 현장 감독들, 심지어 신입사원들과 스스럼없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구내식당에서 젊은 엔지니어 한 명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회장님,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설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임원들은 괜찮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보면 분명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긴장했습니다.
회장 앞에서 감히 회사의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다니 저 젊은이가 혼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 엔지니어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설명해보라고 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발견한 문제점들을 설명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끝까지 경청했고 즉시 현장으로 가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엔지니어의 지적이 맞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그대로 진행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즉시 설계를 수정하도록 지시했고 그 젊은 엔지니어를 특진시켰습니다. 그리고 임원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신입사원의 말을 들을 수 없다면 우리는 이미 끝난 회사다. 직급이 높다고 해서 항상 옳은 것이 아니다. 현장을 보는 사람이 때로는 더 정확하게 안다. 이것이 정주영 회장의 경청이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수록 지위가 높아질수록 더욱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일화가 있습니다. 중동 건설 붐이 한창일 때 정주영 회장은 사막의 현장을 자주 방문했습니다. 어느 날 현장 인부 하나가 작업 방식에 대해 건의를 했습니다. 자신의 고향에서 쓰던 방법인데 이 더운 사막에서는 그 방식이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현장 소장은 무시하려 했지만 정주영 회장은 직접 그 인부에게 자세히 설명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시험해보도록 지시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작업 속도가 30%나 빨라졌고 인부들의 피로도도 크게 줄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그 인부를 불러 감사를 표했고 그 방법을 모든 중동 현장에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겸손의 힘입니다.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배움을 멈춥니다. 하지만 자신이 아직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면 모든 사람이 선생님이 될 수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말했습니다. 회장이 되어서도 배울 것이 많다. 현장 인부에게서, 신입사원에게서, 심지어 어린아이에게서도 배울 수 있다. 귀를 닫는 순간 성장도 멈춘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말하고 얼마나 적게 듣습니까? 특히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일수록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믿게 됩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정반대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성공할수록 더욱더 겸손해지고 더욱더 경청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평생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세 번째 원칙은 재능을 뽐내기보다 묵묵히 실력으로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말보다 행동을, 자랑보다 결과를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1970년대 초 정주영 회장이 조선소 건설을 결심했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한국에는 대형 선박을 만들어 본 경험이 전무했습니다.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고 전문 인력도 없었습니다. 일본의 한 조선 전문가가 현대를 방문했을 때 정주영 회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조선업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기술도 없고 노하우도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다른 사업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불편해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전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불가능하다고 단정하십니까? 저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조선소를 짓겠다고 하니 은행들도 대출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국의 선주들을 찾아가 아직 짓지도 않은 조선소에서 배를 만들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당연히 거절당했습니다. 조선소도 없는데 어떻게 배를 만들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정주영 회장이 꺼낸 것이 바로 500원짜리 지폐였습니다. 지폐 뒷면에는 거북선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미 400년 전에 철갑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민족이 지금 배를 못 만들 리 없습니다. 믿어주십시오. 놀랍게도 그 선주는 감동을 받았고 계약을 맺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정주영 회장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불가능하다던 조선소를 완공했고 주문받은 배를 예정대로 인도했습니다. 그것도 품질이 뛰어나게 말입니다. 수년 후 그 일본 전문가가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울산의 거대한 조선소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정주영 회장을 만나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당신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틀린 게 아닙니다. 당신은 경험으로 말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경험이 없었기에 오히려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주영 회장의 방식이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말에 반박하지 않고 대신 해내서 보여주는 것, 자신의 재능을 자랑하지 않고 결과로 증명하는 것 말입니다. 현대건설이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국 기술자들은 한국의 산악 지형에서는 고속도로 건설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말로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술을 연구하고 인력을 교육하고 장비를 개선해서 결국 경부고속도로를 완공했습니다. 그것도 예정보다 빨리, 예산보다 적게 말입니다. 정주영 회장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해봤어? 이 짧은 질문 속에 그의 철학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일단 해보고 결과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재능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증명하는 것입니다. 말로 자신이 얼마나 뛰어난지 떠들어대는 사람보다 묵묵히 일하고 결과로 보여주는 사람이 결국 인정받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평생 이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신뢰했고 그와 함께 일하고 싶어 했습니다. 실력은 감출 수 없습니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결과가 말해줍니다. 반대로 실력이 없으면 아무리 떠들어도 금방 드러납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을 아끼고 일에 집중했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네 번째 지혜는 때와 사람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기회의 타이밍을 읽고 함께할 사람을 알아보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두 가지를 안다고 합니다. 하나는 때를 아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을 아는 것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 두 가지 모두를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1960년대 말, 한국은 산업화의 초입에 서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농업과 경공업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다가올 중화학공업 시대를 내다봤습니다. 그는 조선업이 한국 경제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반대했습니다. 너무 위험하다. 자본이 너무 많이 든다. 기술이 없다. 경험이 없다. 수많은 반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세계 경제가 성장하면서 선박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그때 한국이 준비되어 있다면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때를 아는 지혜였습니다. 하지만 때를 안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할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정주영 회장은 사람 보는 눈이 탁월했습니다. 그는 학력이나 경력보다 그 사람의 눈빛을 봤습니다. 책임감이 있는지, 끈기가 있는지, 정직한지를 봤습니다. 조선소 건설을 시작할 때 그는 한 젊은 엔지니어를 책임자로 발탁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모두 반대했습니다. 너무 젊고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그 젊은이의 눈빛에서 열정과 책임감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정권을 맡겼습니다. 결과는 성공이었습니다. 그 젊은 엔지니어는 불철주야 노력했고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조선소 건설을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현대중공업의 핵심 임원이 되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말했습니다. 사람을 볼 때는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봐야 한다.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봐야 한다. 그는 또한 사람의 가능성을 믿었습니다. 중동 건설 붐이 일었을 때 많은 젊은이들이 현대건설에 지원했습니다. 대부분은 건설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경험자만 뽑았지만 정주영 회장은 달랐습니다. 그는 경험보다 태도를 봤습니다. 배우려는 의지가 있는지, 고생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대거 채용해서 교육시켰습니다. 그 결과 현대건설은 중동에서 가장 많은 프로젝트를 수주했고, 그 젊은이들은 모두 훌륭한 기술자로 성장했습니다. 때와 사람을 아는 것, 이것은 타고나는 재능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찰과 경험에서 나옵니다. 정주영 회장은 항상 시대의 흐름을 읽으려 노력했고 사람들을 깊이 관찰했습니다. 그는 신문을 꼼꼼히 읽었고 세계 경제의 동향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자주 방문해서 직접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또 다른 지혜는 사람을 쓸 때 완전히 믿고 맡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일단 사람을 정하면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정권을 주고 실패에도 책임을 함께 졌습니다. 이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최선을 다하게 만들었습니다. 때를 놓치면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잘못 보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 두 가지를 정확히 알았고,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다섯 번째 원칙은 소인배를 경계하고 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신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신용 없는 사람과는 절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사업 초창기, 정주영 회장에게 배신의 아픔을 안겨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작은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믿었던 동업자가 돈을 빼돌린 것입니다. 그것도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그 돈은 정비소의 운영 자금이자 정주영이 미래를 위해 모아둔 전부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법적으로 대응하라고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법정 싸움을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주영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사람과 일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그 사건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소인배와의 싸움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람 없이도 더 크게 성공하는 것이 진짜 복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그 후 정말로 크게 성공했습니다. 반면 그를 배신했던 동업자는 여러 사업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신용이 없었고 아무도 그와 일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용의 힘입니다. 신용은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지만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한번 잃은 신용은 다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것을 알았기에 평생 신용을 지켰습니다. 현대그룹이 성장한 후에도 그의 원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랜 거래처 중 한 곳이 약속을 어겼습니다. 납품 기한을 지키지 않아서 현대의 프로젝트에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그 업체의 사장은 정주영 회장에게 직접 찾아와 사과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정주영 회장과 오랜 인연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한 번만 봐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정과 사업은 별개다. 한 번 약속을 어긴 사람은 또 어길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용납하면 다른 협력사들도 약속을 가볍게 여기게 된다. 그는 그 업체와의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냉정해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이 신용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단호한 태도 덕분에 현대의 협력사들은 모두 약속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소인배를 구별하는 몇 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첫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둘째, 이익 앞에서 원칙을 버리는 사람. 셋째, 어려울 때 도망가는 사람. 넷째, 다른 사람을 헐뜯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는 아무리 이익이 되더라도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그는 신용 있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관대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협력사가 있으면 먼저 도왔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더 큰 기회를 주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협력사가 경영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사장은 정주영 회장을 찾아와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와의 계약을 지키지 못할 것 같다고 미리 알렸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오히려 감동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거짓말하지 않고 솔직하게 말한 것에 대해 말입니다. 그는 그 사장에게 자금을 지원했고 함께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 협력사는 나중에 현대그룹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정주영 회장의 방식이었습니다. 소인배는 단호하게 멀리하고 신용 있는 사람은 끝까지 함께하는 것. 사람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소인배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주영 회장의 여섯 번째 지혜는 아첨하는 사람을 경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 앞에서 늘 고개만 끄덕이는 사람들을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권력자 주변에는 항상 아첨꾼들이 모입니다. 그들은 상사가 하는 말이면 무조건 옳다고 하고 상사의 기분을 맞추는 데만 급급합니다. 겉으로는 충성스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사람들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런 사람들을 일찍이 경계했습니다. 어느 날 중요한 프로젝트를 앞두고 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새로운 제안을 했는데 대부분의 임원들이 즉시 찬성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역시 회장님의 해안은 대단합니다. 이렇게 하면 분명 성공할 것입니다.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한 젊은 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죄송하지만 저는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이 방식은 현장에서 실행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우려사항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임원들은 저 젊은이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장 앞에서 감히 반대 의견을 내다니 말입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다. 자세히 말해보게. 나는 자네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그 젊은 임원은 구체적으로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끝까지 경청했고 그의 지적이 타당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정주영 회장은 그 젊은 임원을 따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용기 있는 사람이다. 내 앞에서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앞으로도 그렇게 솔직하게 말해주게. 반면 회의에서 무조건 찬성만 했던 임원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내 기분을 맞추느라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 나는 여러분의 찬사가 아니라 정직한 조언이 필요하다. 정주영 회장은 아첨꾼들의 특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상사 앞에서는 충성스럽지만 뒤에서는 딴말을 합니다. 그들은 조직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승진을 위해 일합니다. 그리고 위기가 닥치면 가장 먼저 도망갑니다. 정주영 회장이 신임했던 사람들은 모두 정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회장 앞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말했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지만 정주영 회장은 그런 사람들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는 임원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면 주저없이 말하라. 나는 신이 아니다. 실수할 수 있다. 여러분이 나의 실수를 바로잡아 주는 것이 진짜 충성이다. 달콤한 칭찬으로 내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은 충성이 아니다. 현대그룹이 급성장하던 시기, 한 아첨꾼이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는 정주영 회장 앞에서는 항상 완벽한 모습을 보였지만 실제로는 많은 문제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결국 큰 손실이 발생했고 그제야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그를 즉시 해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첨하는 사람은 조직을 망친다.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숨긴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더 큰 재앙이 된다. 정주영 회장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곁에 두어라.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진짜 친구다. 아첨하는 사람은 당신이 성공할 때는 함께하지만 실패할 때는 가장 먼저 떠난다. 우리 주변에도 아첨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달콤한 말에 속지 마십시오. 진짜 당신을 위하는 사람은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정주영 회장의 7번째 원칙은 마음을 비워야 사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가득 찬 그릇에는 아무것도 담을 수 없듯이 마음을 비워야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많은 리더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자신의 생각과 고집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을 여유가 없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이해할 공간이 없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달랐습니다. 1970년대 중동 건설 붐이 한창일 때의 일입니다. 수많은 한국 근로자들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막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의 환경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낮에는 섭씨 50도를 넘는 폭염이었고 밤에는 추위가 엄습했습니다. 모래바람은 끊임없이 불어왔고 식수도 부족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서울의 안락한 사무실에 앉아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직접 사막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현장 인부들과 함께 막사에서 잠을 자고 같은 음식을 먹으며 며칠을 보냈습니다. 임원들이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이런 고생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고로는 알 수 없다. 직접 겪어봐야 진짜 고통을 안다.
그리고 내가 이들의 고통을 모르면서 어떻게 이들을 이끌 수 있겠는가? 그는 자결하는 태양 아래에서 인부들과 함께 서서 작업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고 입술은 바짝 말랐습니다. 그제야 그는 알았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말입니다. 현장에서 돌아온 정주영 회장은 즉시 개선책을 마련했습니다. 냉방 시설을 보강하고 식수 공급을 늘리고 휴식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현장 수당을 대폭 올렸습니다. 인부들은 감동했습니다. 회장이 직접 와서 자신들의 고통을 이해해주고 즉시 개선해준 것에 대해 말입니다. 그 후 현대건설의 중동 현장은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인부들이 스스로 더 열심히 일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마음을 비우는 힘입니다. 자신의 편안함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일화가 있습니다. 한 젊은 직원이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수십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실수였습니다. 그 직원은 해고될 것을 각오하고 정주영 회장 앞에 섰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 직원이 혼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조용히 그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런 실수가 발생했나? 그 직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고의로 한 것이 아니지? 최선을 다했지만 경험 부족으로 실수한 것이지. 그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다. 실수는 누구나 한다. 중요한 것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다. 이번 일로 배운 게 있을 거다. 그것을 다음에 살리면 된다. 가서 다시 일하게. 그 직원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 회사에서 가장 성실하고 유능한 직원이 되었습니다. 평생 정주영 회장에게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마음을 비우는 힘입니다. 화를 낼 수도 있었지만 그 마음을 비우고 상대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 결과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고 충성스러운 직원을 얻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말했습니다. 리더의 그릇은 마음의 크기로 결정된다. 마음이 좁으면 작은 그릇이고 마음이 넓으면 큰 그릇이다. 큰 그릇이 되려면 마음을 비워야 한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마음을 비웁니까? 대부분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해할 여유가 없습니다. 마음을 비우십시오.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마지막 깨달음은 진짜 성공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살면서 이 진리를 표절이게 깨달았습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사람의 믿음을 잃으면 다시는 얻을 수 없다. 정주영 회장이 말년에 자주 했던 말입니다.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이 말의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빈손으로 시작했습니다. 강원도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가진 것이라고는 젊음과 꿈뿐이었습니다. 그는 서울로 올라와 쌀가게 배달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에게는 돈도 없었고 인맥도 없었고 기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신용이었습니다. 쌀가게 배달을 할 때도 정비소를 운영할 때도 그는 항상 약속을 지켰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확한 시간에 배달했고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믿었고 그 믿음이 기회로 이어졌습니다. 현대건설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본도 부족하고 기술도 부족했지만 정주영 회장에게는 사람들의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은 그를 믿고 따랐습니다. 밤을 새워 일하고 위험을 무릅쓰며 불가능해 보이는 프로젝트에 도전한 이유는 정주영 회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중동 건설 붐 때도 수많은 한국 근로자들이 현대건설을 택한 이유는 급여가 높아서만이 아니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자신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다른 회사들은 근로자들을 버리고 철수했지만 현대건설은 끝까지 책임졌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말년에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내가 이룬 것들을 돌아보면 그 중심에는 항상 사람이 있었다. 돈은 수단이었을 뿐 목적이 아니었다.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번 돈의 액수가 아니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다.
그는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고 장학사업에 큰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에게 돈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쓰는 것이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타계하기 전 많은 사람들이 병상을 찾았습니다. 재벌 총수들, 정치인들, 유명 인사들도 있었지만 가장 많이 찾아온 사람들은 평범한 직원들이었습니다. 수십 년 전에 함께 일했던 현장 인부들, 은퇴한 직원들, 그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정주영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은 성공적이었다.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았기 때문이다. 정주영 회장의 장례식 때 수만 명의 사람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그가 도왔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그를 애도했고 감사했으며 존경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죽어서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좋은 모습으로 남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 정주영 회장의 8가지 인간관계 원칙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말 대신 행동으로 증명하라. 둘째, 겸손하고 열린 귀를 가져라. 셋째, 재능보다 묵묵한 실력으로 승부하라. 넷째, 때와 사람을 알아보라. 다섯째, 소인배를 경계하고 멀리하라. 여섯째, 아첨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함을 알라. 일곱째, 마음을 비워야 사람을 품을 수 있다. 여덟째, 진짜 성공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다. 이 8가지 원칙은 단순히 사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직장생활, 가족관계 모두에 적용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 인생의 질을 결정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주영 회장의 인간관계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